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로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한 일주일 좀 지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빅 이벤트가 하나 또 발생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태양광 발전 관련주들이 반등을 한 게 미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이 장비들에 대해서 이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 특히 폴리실리콘 같은 소재와 또 태양광 패널 같은 이 모듈 패널과 모듈 같은 이런 장비들은 그 관세, 그러니까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말이 나오면서 이 태양광 업체들이 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미미했죠. 왜냐하면 이 관세 혜택을 한국 기업들만 받는 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받을 수 있고, 또 중국이 지금까지 계속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회 수출하고 있던 동남아산 제품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한국산 태양광 제품이 이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이 중국산이나 동남아 우회 수출한 동남아산과 경쟁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그 어저께 발표로 이제 완전히 시장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이 중국이 관세를 회피해서 동남아 지역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도 대규모 고율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국 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태양광 장비들은 이 장비와 이제 모듈과 이런 것들은 퇴출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이 태양광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산이 거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만큼은 이 태양광 장비들이 발을 붙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원산지를 속이기 전까지는 이게 뭐 말 그대로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런 관세를 물고 이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인들도 바보가 아닌데 그렇게 비싼 제품을 소비할 리가 없죠. 질도 떨어지는 중국산 태양광 장비들인데요. 그런데 이 여기에 중국산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이제 한국산 태양광 모듈이나 태양광 제품들이 이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꾸준히 견제를 해왔습니다. 중국은 중국 스스로도 워낙 이 석탄 화력 발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고 이 공기질이 더럽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중국은 이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내 그 일반 가솔린차나 디젤차보다는 전기차 등록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 것처럼 중국은 20세기 이런 그 뭐랄까요, 산업 유산이랄까요? 이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이런 석탄 화력 발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개화돼서 더 막 성장하기 전에 더 빨리 한 단계 앞서가서 이 친환경 발전이나 이런 친환경 자동차 같은 이런 쪽으로 더 빨리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이 장비나 소재 같은 경우는 이 중국산이 전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어떤 분야는 거의 한 95%, 100%를 중국산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산을 제외하고 태양광 시장을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은 이런 중국산 제품이 미국 태양광 시장을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을 항상 견제해 왔습니다. 이 한화큐셀 같은 경우도 한화그룹이 인수를 해서 태양광 그러니까 장비업체인데 이게 미국에 현재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그 한화 솔라 허브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그 태양광 장비를 만드는 공장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더 늘려서 미국 태양광 시장을 어차피 미국도 이제 친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2023년까지만 해도 한화큐셀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 중국산이 관세 때문에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기 어려우니까 베트남이나 태국, 말레이시아나 캄보디아 같은 이런 나라를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국산이 동남아산으로 둔갑을 해서 미국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데 이 가격이 굉장히 싸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질이 나쁘더라도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런 에너지 정책을 원자력 중심으로 재편하다 보니까 좀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신재생 에너지가 저 석탄이나 LNG나 다른 에너지원, 특히 원자력도 그렇고 그걸 더 잡아먹으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훨씬 더 큰 포지션을 차지했어야 됩니다. 왜냐면 2050 탄소 제로이기 때문에 이 탄소 제로를 하려면 전체 중에 석탄은 완전히 신재생으로 대체를 해야 되고, 원자력도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는 퍼센트가 더 발전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걸 더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신재생 에너지에 더 많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3년 동안 거꾸로 갔었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금 이 시장이 거꾸로 간 거를 다시 정상적인 위치로 이렇게 돌려놓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거꾸로 가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만 손해를 본 게 아니라 당장 내년 2026년부터 EU로 수출할 때는 탄소 국경세를 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이 정부가 대응을 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올해 2025년 올해 지금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아리백에 대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쪽이 당장 풍력보다는 당장 이 태양광 쪽이 투자하기도 편하고 또 곧바로 이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에 대한 투자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기형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중에 태양광 쪽에 투자가 집중되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원래는 풍력도 좀 많은 부분에서 이제 해안가나 이제 이런 쪽 바닷가 쪽 해양 풍력을 이용해서라도 풍력도 동일하게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리백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아리백은 민간 기업들 간의 협의입니다. 협의해서 합의를 한 건데, 이 자신들이 재화를 생산하는 걸 2050 탄소 제로에 맞춰가지고 재생에너지 100%를 이용해서 재화를 생산을 하자 했고, 이미 애플, 구글, 레고, 페이스북 같은 메타라고 그러죠. 메타는 이미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 구글, 레고, 페이스북 메타랑 거래하려면 이 아리백을 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애플도 그렇고 이 구글도 이 삼성전자나 거래처 이런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에게 아리백을 조기에 달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시죠? 아리백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정치 지도자가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를 거꾸로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엉망진창이 됐죠. 아리백 가입한 우리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율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물론 예전 자료긴 한데 2021년 그때 자료 2022년 자료긴 한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제조업도 그렇고 이 이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냐면 이 제조업이 그래도 이제 탄소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제조업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제조업 중에 제대로 아리백을 달성한 건 SK 아이테크놀로지 여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50%도 못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게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때문에 윤석열 정부 눈치 보느라고 아리백 투자를 대기업들이 못했습니다. 괜히 아리백 투자한다고 태양광에 투자하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이게 어리석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사회 전체가 힘들어진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아리백도 모르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남은 이런 폐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당장 2026년에 EU로 수출할 때 우리는 탄소 국경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위험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기존의 상호관세를 막 높이 부과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상호관세 예외 품목으로 태양광 폴리실리콘과 웨이퍼는 예외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는 미국 내에서 또 이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면 비싼 소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싸게 비용을 안 내겠다고 이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세 정책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죠. 그리고 이런 것은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성장하는 시장만큼 우리는 더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시장을 먼저 선도해 가는 것이지 여기에 뒤처지면 우린 중국한테도 뒤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저 바보 같은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그나마 조금 아주 바로 잡히기 시작했고 이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나자마자 대기업들은 작년 12월 달부터 준비했던 예산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백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보시면 동남아에서 4개국 동남아에서를 우회해서 중국산 저가 태양광 제품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던 것을 미국이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이런 검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는 이유만으로 3,521%라는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부과해버렸고 베트남에도 395%, 태국도 375%, 말레이시아도 34%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이제 폴리실리콘을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중국산 태양광 제품은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퇴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누군가 차지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한국 기업이라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2040년까지 이제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이 노후화된 오래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멈추겠다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석탄 화력 발전소에 연결돼 있던 전력망 자체를 새로 개비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앙집권식으로 돼 있던 태양광, 그러니까 이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를 받았었던 수용가의 이러한 이 전력 수송망 자체를 새로 재편하는 겁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재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가상 사설 발전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활성화되고 이 전력망 자체가 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중앙집권식으로 봤던 대형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그걸 일방적으로 수용가에 보내주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일반 가정도 태양광 발전을 해서 남는 전기는 팔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방향 전력 수송이 가능한 그런 수송망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전력망도 새로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석탄 화력 발전이 폐쇄된다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많아질 거고, 그러니까 태양광이 어저께 대거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력망 확충 관련주들이 강하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안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태양광 발전 관련주 중에 제가 이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눠서 했는데요. 대기업 중에서는 이번에 미국에서 한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산이나 동남아를 우회한 거에 있을 때 관세를, 고율의 관세를, 상계 관세를 매긴 거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에요. 긍정적이죠. 하지만 이들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수출할 때 관세는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인 우리나라 이제 SDN이나 신성희의 이제 S에너지, 대명에너지, 금양그린 파워 같은 경우는 내수시장 기반이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대표의 그 석탄 화력 발전 폐쇄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은 막 상한가까지 급등을 해버린 거죠. 물론 이런 중소형주,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오랫동안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또 용수철처럼 더 크게 튀어오르긴 합니다. 가격도 싸고 개인 투자가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그 급등을 했다가 그러면 차익실현 매물 때문에 단수 또 이제 주가가 또 조정을 받고 하면서 이런 그 흐름을 흐르면서 중소기업 관련된 종목들은 저점을 낮추면서 서서히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마다 급등하는 장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 관련 쪽은 서서히 한 45도 각도로 서서히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적이 그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태양광 발전주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번 막 목에 힘줄을 세우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